강대국 대한민국이 누리호 로켓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한 뒤 우주 궤도에 떠있는 군사위성에서 새로운 형태의 텅스텐 미사일 탄두를 장착하려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강의 현무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5,000발의 현무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체계에서 현무미사일과 KT즘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의 현무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일본 열도 전체와 중국 동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 강대국 한국의 새로운 현무미사일 개발과 우주군 창설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은 현무5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우주군을 이용한 군사위성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군은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 위성 통신 체계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완벽하게 해제했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텐데요. 하지만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용 미사일 탄두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현무미사일이 텅스텐 탄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는 점인데요. 간단히 말해 인공위성을 만든 뒤 거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떨궈서 그 물건에 실린 운동에너지로 피격지점을 파괴하는 무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정도 수준은 핵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의 대전략 무기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무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구체를 떨구는 형태로 무게가 무거울수록 궤도 배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궤도상에서 가느다란 열화우라늄 혹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일본 열도와 중국을 조준 후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2개의 5m짜리 막대기를 쏟아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의 텅스텐 막대가 다음과 동시에 그 운동 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화,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생지옥을 선사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개발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의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 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동교범과 연계해 2023년 한국군 우주군 교범도 발간할 방침인데요. 한국군은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 통합 공유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적외도 전술 정찰 위성과 군사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계획이죠. 과거 한국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사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명목 사거리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포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사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형상을 보였으며 TVC 추력 편향 노즐 RAM 스텔스 도료와 저피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 미사일 발사 후 외기권까지 진입했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며 대기권 재돌입 속도는 무려 마하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0 이상이라는 것은 미국,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변국에서 미사일 요격을 성공적으로 자신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뜻이죠. 즉, 미사일 강대국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으며 주요 대도시와 지역을 치명적이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사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한국군 관계자는 현무사 미사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800km의 제한은 고체 연료 로켓 제한 해제로 인해 사실상 명목상 사거리 수치에 불과하며 최대 사거리를 2배에서 3배로 개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죠. 기존 현무사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약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두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 TNT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한국은 대도시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데 중점을 맞춘 고폭탄 개량형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 사거리 4,000km의 핵미사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군요. 현무 미사일은 중국,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향해 12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켰는데요.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무사 미사일의 기술력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어느 정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미사일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 이와 함께 미국이 주최하는 우주연합훈련에 한국군도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현무포 미사일 기술력과 우주 로켓 기술력을 공유, 미래에는 우주군 창설까지 계획하다니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 미래 한국의 군사력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소식들이군요.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